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사연자입니다. 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제가 남들 앞에서 제 결혼 생활 이야기를 전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 지인들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일이 생겨 이렇게 이곳을 찾게 됐네요. 이런 걸 보면 인생이라는 건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같아요. 결혼 생활도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결혼 전에 저는 결혼 생활이 핑크빛 향연일 줄만 알았습니다. 총각들이 흔히들 하는 착각처럼 결혼을 하면 사랑스러운 아내가 남편의 내조를 해주고 저는 그런 아내 덕분에 걱정 없이 직장 생활을 하며 매일 행복해질 생각만 하고 있었죠. 하지만 막상 겪어본 결혼 생활은 제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아내와 3년간 연애를 해왔던 저는 예정보다 일찍 아내와 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원래 제 계획대로라면 당시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한 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결혼을 미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2년 뒤쯤 결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상황이 급박하게 변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암 선고를 받으시며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거든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저한테는 유일한 가족이었던 어머니의 병환에 저는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적에 결혼식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원아, 우리 결혼을 좀 서두르면 어떨까? 결혼? 왜? 자기 지금 하는 일 때문에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며. 혹시 사업이 잘 풀린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 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어. 엄마 연세도 있으시니까 항암 치료가 쉽지도 않으실 텐데 이러다 우리 결혼식도 못 보시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그래서 엄마 하루라도 건강하실 때 식을 올리고 싶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는데 지원이 네 생각은 어때? 어머님이 암이시라고? 그런 얘기를 왜 지금 해? 알자마자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어머님 때문이란데 내 생각이 중요해? 당장 식장부터 잡자. 사실 저는 결혼식을 서두르자고 얘기를 꺼내는 것도 고민스러웠습니다. 보통 여자들한테 결혼식은 일생에 한 번뿐인 중요한 이벤트라 오랫동안 고민하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게 맞을 텐데 저와 저희 어머니 때문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얼레벌레 하게 되는 게 싫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는 말하는 것도 미안해서 고민하다 얘기를 꺼냈는데 그런 제 말에 아내는 오히려 무슨 그런 말을 하냐며 선뜻 제 의견에 따라줬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는데 우리 의견이 중요하냐며 가장 빨리 예약되는 식장으로 예약을 잡아버리더라고요. 덕분에 저희는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고 2달 만에 급하게 식을 올리게 됐고 얼결에 부부가 됐습니다. 누구보다 저희 결혼을 기다리셨던 어머니가 누구보다 좋아하셨고 저 역시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결혼을 치르느라 아내와 처가에는 죄송하게 됐지만 마찬가지로 홀어머니이신 장모님께서는 저희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어요. 그렇게 신혼부부가 된 저희였지만 저희 부부는 신혼생활을 즐길 겨를도 없었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지시면서 제가 거의 병원에서 지내느라 본의 아니게 주말 부부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제가 어머니 곁을 지키며 간병을 하는 동안 아내도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당시 직장 생활을 하던 아내는 매일 퇴근하고 병원에 들렀다 가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직장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병원에 와서 꼭 저희 어머니 얼굴을 보고 가겠다는 아내를 보며 저는 아내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여자가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역시 결혼을 잘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애교 많은 아내는 저희 어머니에게도 무척 살갑게 잘했어요.
밝고 명랑한 아내의 모습에 저희 어머니도 아내를 무척 예뻐하셨죠.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아들 며느리의 보살핌을 받으시며 조금 상태가 좋아지시는 것도 같았지만 암이라는 게 그리 호락호락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60이 넘은 노년의 나이에 늦게 발견한 암은 쉼없이 몸을 갉아먹고 저희 어머니를 힘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를 떠나보낼 수 없었던 저는 어머니가 좀 더 버텨주시길 바랬지만 그런 제 간절한 바람에도 어머니는 결국 저희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반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하필이면 제 아내의 생일날이었죠. 처음 맞는 며느리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고 새벽녘 떠나버리신 어머니를 보며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하필 아내의 생일에 떠나셨는지 저희 아내는 생일날 상복을 입어야 했네요. 아내에겐 미안한 일이었지만 어머니를 떠나보낸 제가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상조 노릇을 하는 제 곁에서 저를 다독여줬고 장모님 역시 저를 위로해주러 달려오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제가 의지할 곳은 아내밖에 없었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내의 존재만으로 제게 큰 위안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아나 다름없는 제게 유일한 어른이신 장모님께 저희 어머니에게 못해드린 것들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장모님 역시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셨기에 저도 은혜를 갚고 싶었죠. 다행히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남겨주신 유산이 꽤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은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가 한평생 노력하셔서 열심히 벌어 모으셨던 귀중한 재산이었어요. 그 돈으로 저희는 빌라 전셋집에서 아파트를 매매해 이사를 할 수 있었고 회사 생활로 힘들어하던 아내에게 퇴사를 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신 많이 힘들면 그냥 일 관둘래? 뭐? 일을 관두라고? 나도 그러곤 싶지. 근데 그럼 돈은 누가 벌어? 요즘 맞벌이 안 하는 집이 어디 있다고. 돈이야 내가 벌면 되지 뭐. 집도 샀으니 아등바등 돈 벌 필요도 없고 나도 자리 잡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 당신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회사 생활하는 것보단 나도 당신이 편한 게 좋지. 어차피 나중에 아이 생기면 그때는 싫어도 그만둬야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당신 의지로 관두는 게 낫지 않겠어? 정말? 정말 그래도 될까? 근데 그러면 당신이 너무 고생일까 봐. 아내는 퇴사를 권하는 제 말에 좋아하면서도 저 혼자 고생할까 걱정을 했습니다. 힘든 와중에도 제 걱정을 해주는 아내를 보며 저는 또 한 번 결혼을 잘했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저는 아내를 설득해 퇴사를 시켰고 그 후 아내는 취미 생활을 하며 전업주부로 저의 내조를 해줬어요. 아내가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 해주니 저도 참 편하더라고요. 맞벌이 할 때는 밥 해먹는 것도 내심 스트레스였는데 한 사람이 살림을 하니 삶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 삶에 익숙해질만 하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나 다시 일하면 어떨까? 당신 싫어? 일? 다시 출근하려고? 나야 뭐 당신이 하고 싶다면 말릴 생각은 없는데 회사 생활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더니 괜찮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카페를 하고 싶어서. 카페? 무슨 카페? 엄마랑 나랑 브런치 카페를 해볼까 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장모님이랑 같이? 응. 사실 우리 엄마도 이제 직장 생활 하기는 힘들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할 거고 나도 막상 집에 있으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직장 생활은 힘들어도 자영업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엄마랑 같이 일하는 거면 아이 낳고도 계속 할 수 있을 거고. 그러게, 뭐 장모님이랑 같이 한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자영업도 쉽지 않은데 당신 자신 있는 거야? 뭐든 열심히 해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나 카페 좀 차려주면 안 될까? 아니, 나 퇴직금 받은 걸로 알아보니까 턱도 없더라고. 요즘엔 프랜차이즈 차리려고 해도 못해도 1억은 든다는데. 당신 여유 있으면 좀 도와주라, 응? 장모님과 함께 브런치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고민하던 저는 결국 아내가 바라던 대로 카페를 차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장모님과 함께 장사를 시작하게 됐죠. 회사 생활만 하던 아내가 카페 운영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하던 것과 달리 아내는 생각보다 카페 일에 열의를 가지며 가게를 잘 꾸려가는 듯 보였어요. 아니, 사실은 장모님께서 꼼꼼하게 잘 하시는 듯 보였죠. 장모님이 워낙 손맛이 좋으시고 친절하셔서 그런지 오픈하고 몇 달 사이에 단골 손님이 생겼더라고요. 장모님께서도 자영업이 생각보다 잘 맞으시는 건지 사위 덕에 사장님 소리를 듣는다며 무척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시는 장모님을 보니 저도 효도 한번 제대로 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아내와 장모님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저는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씩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괜히 코끝이 시큰해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는 장모님 덕분에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마저 안 계셨다면 정말 고아가 된 심정이었을 텐데 마음씨 좋은 장모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죠. 물론 저를 누구보다 생각해주는 저희 아내의 존재가 제일 고마웠지만요. 그렇게 저는 아내를 만난 것이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라 생각하며 제 결혼 생활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는 아내에게 조금씩 실망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집에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듣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에 인사는 나중에 해야겠다 싶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다 아내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됐죠.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고아 남편이 최고라니까? 니들도 괜히 시댁 문제로 고생하지 말고 어디 괜찮은 고아 골라서 결혼해. 뭐 나야 고아인 줄 알고 만난 건 아니지만 만나보니 고아가 좋다 이거지. 우리 남편, 자기는 어머니 돌아가셔서 외로운 고아라고 그 대신 친정에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가끔씩은 딸인 나보다 우리 엄마한테 끔찍하다니까. 아내가 자기 친구에게 고아랑 결혼하라며 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저는 너무 놀라 벗던 신을 도로 신고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는 내가 알던 아내가 한 말이 맞는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화가 나기도 했지만 저는 아내를 이해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원래 여자들은 시집살이로 고생도 많고 시댁 문제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다른 친구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냥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하는 얘기일 거라 여기며 그 문제는 저 혼자만의 비밀로 덮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점점 제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며 저를 기만하는 듯 했습니다. 뭐든 좋다고 하던 제 의견은 더 이상 물을 생각이 없는지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제가 장모님께 호의를 보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장모님께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다며 섭섭해하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이 원래 적응의 동물이라는 건 알지만 고마움에 너무 익숙해진 건 아닌지 저는 이전과 너무나 달라진 아내의 태도에 점점 서운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참고 참던 제가 터져버리고 마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그때는 저희 어머니의 기일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기일마다 저희 부부는 매번 납골당을 다녀왔었는데 언젠가부터 아내가 어머니 납골당 가는 걸 불편해하는 듯 하더라고요. 아내 입장은 어머니 기일은 자기 생일이기도 한데
자기 생일날 어머니 기일을 챙기는 게 싫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한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런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 노력했었죠. 납골당 다녀온 뒤 좋은 곳에 데려가거나 아내가 서운해하지 않을 만큼 비싼 선물을 해주거나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내가 결국 선을 넘어버렸네요. 여보, 다음 주에 우리 엄마 기일인 거 알지? 올해도 납골당 다녀올 거야. 당신 생일이랑 같은 날이니까 납골당 일찍 들렀다가 좋은 데 가서 외식하고 오면 될 것 같은데 어때? 뭐? 납골당? 당신은 지금 내 생일에 납골당에 가자 그러는 거야? 어? 아니, 당신 생일에 납골당을 가자는 게 아니라 그날이 우리 엄마 기일이니까. 기일이 당신 생일이랑 겹치는 걸 어떻게 해? 근데 당신 말을 왜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해? 당신은 시어머니 기일도 챙기기 싫다는 거야? 싫어. 내가 이러려고 당신이랑 결혼했어? 내가 죽은 시모까지 챙겨야 되겠냐고? 뭐? 당신 지금 그 말 진심이야?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아니, 죽었으면 죽은 거지 무슨 납골당을 가자고 해? 당신 너무 유난이야. 그리고 어머니 기리고 싶으면 그냥 대충 아무 때나 기리면 되는 거지. 꼭 그날 가야 해? 나는 내 생일 오로지 축하받고 싶은데 매번 당신 어머니 때문에 기분 잡쳐야겠냐고? 내가 당신 너로 우리 엄마 제사상을 차리라 그랬어? 아님 납골당 가서 하루 종일 있자 그랬어? 그냥 기일이니까 외출하기 전에 잠시 들리자 그런 게 그렇게 못할 말이야? 아무 때나 기리면 된다니. 당신은 돌아가신 장인어른 기일에도 그런 식으로 말할 생각이야? 하필이면 아내의 생일과 어머니의 기일이 겹치는 바람에 생일날 납골당을 가자고 말하는 게 껄끄럽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그게 맞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내 생일 챙기겠다고 내 어머니를 모른 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아내가 먼저 가겠다고 말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다가오도록 말이 없기에 어렵게 말을 꺼냈더니 아내가 제게 저런 소리를 하더군요. 기일에 납골당 가서 인사하고 오자는 것도 싫다는 건지 저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마치 귀찮은 짐이라도 되는 양 말하는 아내에게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말 실수하는 거야. 알지? 내가 뭘? 이젠 내 입도 틀어 막으려고? 내 생일날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당신 독재자야 뭐야? 내가 납골당을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가기 싫으면 마는 거지.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해야 해? 뭐? 독재자? 내가 어머니 기일 챙기자 얘기한 걸로 독재자 소리까지 들을 줄은 몰랐네. 그래,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당신 알아서 하겠다 뭐 그런 거야? 그래, 나 당신이랑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거지 돌아가신 시어머니 챙기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이 왜 있겠어? 그 말이 지금 어울리는 말이라 생각해?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돌아가신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알면서 뭐? 죽은 시모? 그래서 죽은 사람은 신경도 안 쓰겠다 이거야? 조금의 성의 표현도 안 하겠다고? 그러게 왜 하필이면 내 생일이랑 똑같은 날 기일이냐고? 나는 내 생일도 온전히 못 보내야 하는 거야? 저번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나도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매년 이렇게 내 생일마다 기분 잡치게 하는 거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도 지금 딱 정해. 내 생일인지 당신 엄마 기일인지. 아무튼 난 죽은 시모 기일 챙길 생각 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강요할 거면 차라리 이혼해. 아내는 자기 생일과 저희 어머니의 기일이 겹치는 것이 기분 나빴는지 제게 자기 생일과 어머니 기일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더군요. 그걸 어떻게 고를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던 저는 아내의 억지에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 평소대로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는지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최후 통첩을 날리더군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기일 챙기고 싶지 않으니 불만이면 이혼을 하자는 거였죠.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철없는 아내의 망언에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 가족은 아내뿐이라 생각하며 그런 아내를 어떻게든 이해해보고 아내와 함께 하려 했는데 아무리 그런 아내라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욕보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저희 어머니를 돌아가신 시모라며 남보다 못한 취급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아내의 진심을 확인한 저는 아내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좋게 좋게 생각하려던 아내의 행동들도 결국은 다 같은 의미였겠죠. 이런 여자인 줄도 모르고 결혼을 했던 건가 싶어 제 스스로에게 원망이 들 정도였어요. 이혼? 당신 지금 이혼하자고 한 거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나는 싫다고 말했는데 계속 강요하면 이혼밖에 답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똑바로 잘 생각해서 결정해. 그러니까 지금 당신 말은 우리 엄마 기일 챙기기 싫으니까 또 얘기 꺼리면 이혼하자 그 소리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당신은 내가 지금 당신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해서 이런 무리수를 던진 거야? 아니면 정말 나랑 이혼을 하고 싶다는 거야? 뭐?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그깟 기일이 뭐라고 나랑 이혼해도 상관없다 그 말이야? 이혼 얘긴 네가 먼저 해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그니까 당신이 어머니 기일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잖아. 당신이 말 꺼내놓고 왜 나한테 성질이야? 당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그럼 지금 이 상황에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나를 아무리 호구 등신으로 생각해도 정도가 있지. 자기 엄마 무시하는 상황에 화가 안 나는 건 팔푼이 아니야? 당신은 지금 나랑 우리 어머니를 제대로 무시한 거야. 근데 내가 당신을 계속 존중하며 살 수 있을까? 그래. 역시 당신 말대로 하는 게 좋겠다. 난 우리 어머니 기일조차 챙기기 싫다는 개념 없는 와이프랑 살 생각 없으니까 우리 이혼해야겠다. 그럼 당신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 아내는 설마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동안 그저 아내가 예쁘다는 이유로 늘 져주고 아내 편을 들어줬던 저였으니 아마 아내는 이번에도 제가 적당히 아내에게 못 이겨 아내 뜻대로 해줄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바보 천치라도 자기 부모 무시하는 여자랑 한평생 살 생각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자와 이혼을 하기로 그 자리에서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제서야 뭔가 잘못 돌아간다 생각했는지 당황스러워하며 이혼할 생각은 없다며 말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혼이라니? 이혼이 그렇게 쉬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먼저 이혼하겠다고 말 꺼낸 건 당신인데 뭐 자문자답하는 거야?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묻자. 넌 그렇게 이혼이 쉽니? 그래서 감히 내 앞에서 우리 엄마 가지고 협박할 요량으로 이혼 얘기를 꺼낸 거야? 그럼 내가 이번에도 먼저 미안하다 하고 납작 엎드릴 줄 알았던 모양인데 나 이제 안 그래. 당신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바닥인지 이제야 확실히 알았거든. 그동안은 그래도 내가 선택한 여자가 그렇게 바닥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별로일 리는 없다고 자기 최면이라도 걸었는데 이젠 더 이상 널 감싸줄 수가 없겠다. 뭐? 바닥? 지금 어디다 대고 바닥이라는 거야? 나는 뭐 너 다 좋아서 결혼한 줄 알아? 별로인 놈 불쌍해서 결혼해줬더니 지금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있어? 그러는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아직도 뒤진 지 엄마 품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게. 야 그래 이혼해! 이혼하자 그러면 누가 뭐 무서워할 줄 알고? 나랑 헤어지면 후회하게 되는 건 너일걸? 나중에 가서 다시 돌아와 달라고 후회나 하지 마. 그래 알겠으니까 할 말 다 했으면 짐 챙겨서 나가. 그리고 여유 있으면 변호사 구하고. 당신이랑 나 사이에 좋은 협의 같은 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말이야. 내가 왜 나가?
나가려면 네가 나가. 여기 4명이인 거 잊었어? 하, 이젠 진짜 하다하다 치사하게 명의 가지고 난리야? 이 집이 당신 명의라고 해도 이혼하기 전까진 우리 부부야. 그럼 나도 이 집에서 살 권리 있다고, 아냐? 나는 당신 걱정해서 해준 말인데, 그런 당신은 이혼할 마당에 더럽고 치사하게 남의 집에서 살고 싶은 모양이지? 아니면 이혼할 때까지 내 눈치 보면서 계속 불편하게 지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던가. 그리고 혹시 착각할까봐 미리 말해주는데, 당신 혹시라도 이 집 재산 분할 생각하는 거면 접어. 우리 같이 산 세월이 얼마 안 돼서 재산 분할 해당 안 되니까. 뭐? 당신은 그걸 알고 있었어? 나랑 이혼하려고 그런 것도 다 알아보고 있었냐? 이 정도는 기본으로 다들 아는 얘기지. 그러는 당신은 겨우 몇 년 살고서 남의 재산 나눠 먹으려고 그랬어? 그거야말로 양심 없는 소리지. 에휴, 역시 당신이라는 여자는 그런 여자였어. 남의 등에 빨대 꼽고 등 쳐먹을 생각만 하는. 그래놓고 뭐? 죽은 시모를 왜 모셔?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게 고마운 줄 알았으면 내가 말하기 전에 우리 엄마 기일 챙길 생각을 했어야지. 아무튼 나 이제 제대로 작정했으니까 당신은 맨몸으로 쫓겨날 줄 알아. 알았어? 제 엄포에 아내도 충격을 받았던 건지 그 후 아내는 저와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며칠간 조용히 집에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꼴보기 싫어 사무실에서 지내며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속옷이라도 챙기려 3일 만에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친정으로 간 건지 짐을 싸서 사라졌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기 집이라며 나갈 생각 없어 보여 골치 아프다 싶었는데 고집스러운 그 성격 누구 주지 못하는 건지 결국 지 성질 못 이기고 제 발로 나가줬네요. 덕분에 오히려 고마웠던 저는 곧장 비밀번호를 바꾸고 다시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 복수가 시작됐죠. 제 발로 집을 나간 아내를 보고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 싶었는데 어이가 없었던 게 뭔지 아세요? 집으로 먼저 이혼하자고 난리를 치고는 정말 이혼하겠다고 말한 건 허풍이었는지 그 여자가 글쎄 제가 차려준 카페 영업은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짐 싸들고 친정집으로 갔기에 장모님께 이혼한다는 소식을 전한 줄 알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지 장모님과 함께 운영하던 브런치 카페를 여전히 오픈하고 있더군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 꼴을 그냥 보고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아파트는 재산 분할 못 받아내도 자기가 장사하던 가게 정도는 제가 넘겨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나를 얼마나 호구로 보기에 그런 기대를 했는지 아직도 제 인내심을 테스트하려는 듯한 아내가 괘씸했던 저는 곧바로 부동산에 카페 자리를 내놨습니다. 어차피 제 명의로 계약한 가게 자리였으니 제가 내놓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저는 권리금도 없다며 가게를 내놨고 다행히도 워낙 목 좋은 자리다 보니 가게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러자 가게를 내놨다는 소식을 알게 된 아내가 놀라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당신 혹시 가게 내놨어? 아까 부동산에서 사람들이 왔었어. 손님들 다 있는데 우르르 와서는 가게 여기저기 다 뒤져보고 가는데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장사하고 있는데 이러는 게 어딨어? 그리고 갑자기 다음 달까지 비워주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아, 내가 내놨어. 그 가게 내 명의잖아. 내가 차려준 가게인데 우리 이혼하기 전에 정리해야지. 설마 이혼하고서도 그 자리에서 장사할 생각이었어? 야, 장모님도 참 염치 없으시네. 그동안 사위 덕 보신 건 보신 거지만 이제 곧 이혼할 건데 장사를 하시겠다고 해? 아니면 설마 당신 우리 이혼 얘기 장모님한테 안 했어?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이혼 얘기 그냥 화나서 한 얘기 아니었어?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는 당신은 나랑 이혼 준비하려고 짐 싸들고 나간 거 아니었어? 아니면 혹시나
설마 또 내가 당신 빈자리 그리워하다 굽히고 들어오라고 머리 쓰고 있었던 거야? 그건 아니지?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는데도 내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이해력이 딸리거나 아니면 당신이 아직도 나를 호구로 본다는 건데. 어느 쪽이야? 후자야? 부부가 살다 보면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지.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게, 아무리 변덕이 죽을 끓고 생각이 짧아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이혼하자는 말은 신중하게 했어야지. 이제 와서 뱉은 말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어쩌겠어. 난 이미 이혼 변호사 만나서 얘기 중이야.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소송장 갈 것 같은데 당신 혹시라도 아직도 내 눈치 보면서 이혼 생각 없는 거면 다시 생각해. 우리 이혼 확실하니까. 그리고 당신, 내가 사준 차 끌고 갔던데 당신 진짜 염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신고하기 전에 그거 다시 주차장에 갖다 놔. 그 차 우리 회사 법인인 거 알지? 바로 안 갖다 놓으면 횡령으로 고소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내와 장모님이 운영하던 카페를 처분한 저는 그 뒤에는 아내가 타고 다니던 차를 돌려놓으라고 했고 아내가 쓰던 제 명의의 카드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재산을 하나씩 몰수하기 시작하자 아내도 제가 진심이라는 걸 깨달은 것인지 더 이상 제 앞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까지 상황을 알게 되며 며칠 뒤 아내가 장모님과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현관문 앞에서도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오려는 것을 제가 비번을 바꿔 들어오지 못하고 당황하는 소리에 제가 문을 열어줬죠. 여보, 당신 비밀번호도 바꾼 거야? 그럼 집 나간 사람 있으면 당연히 바꿔야지. 같이 살지도 않는 사람이 비밀번호 알고 있으면 찝찝하잖아. 나 없는 사이에 집에 들어와서 뭘 들고 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괜한 걱정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혼하겠다는 여자가 남의 업장에서 장사하고 남의 회사 법인차 끌고 다니고 이혼할 남편 카드 긁고 다니는데 곧 이혼하겠다고 해놓고 남이 될 남편 돈 쓰고 다니는 당신을 내가 어떻게 믿고 비밀번호를 그대로 두겠어? 안 그래? 여보, 당신 정말 왜 그래?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김서방, 나도 왔네. 장모님은 또 어쩐 일이세요? 이제 저희도 별일 없을 것 같은데. 당신은 어쩌자고 장모님을 모셔왔어? 우리 사이의 문제 장모님까지 끌어들여서 뭐 어쩌자고? 아이고 아니야. 내가 오겠다고 한 걸세. 사실 내가 자네를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나도 이제서야 얘기를 들었네. 둘이 이혼한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했지 뭐야. 부부 사이에 어른들도 함부로 끼어드는 게 아니라곤 하지만 그래도 내가 김서방 자네랑 얘기는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우선 내가 미안하네, 김서방. 장모님이 뭐가 미안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다 저희 사이의 일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장모님도 저 사람도 더 보고 싶지가 않네요. 저는 이 사람한테 이혼 통보 받고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혼 서류도 보낸 걸로 아는데요. 그냥 법적으로 처리하면 될 일을 무슨 얘기를 더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유, 김서방, 제발. 그 이혼만은 말아주게. 나도 얘기를 다 들었어. 지원이 얘가 사돈 게 큰 실례를 했다지. 얘가 원래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닌데 왜 그랬는지. 아무래도 지원이 이것이 자네한테 큰 실수를 했지 뭐야. 얘가 몸만 컸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네. 글쎄요.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라고 하기엔 저나 저 사람이나 둘 다 적은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그게 아내의 진심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 이번 일 하나만으로 이혼 결심한 거 아닙니다. 물론 이혼하자는 말도 저 사람이 먼저 꺼낸 거지만 저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그 전까진 분명 부부 사이에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젠 제가 어디까지 참아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참다 보면 결국 저만 바보 되는 건데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장모님께는 죄송하게 됐지만 전 마음 돌릴 일 없습니다. 여보,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나 정말 후회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정말 싸가지 없이 굴었어. 당신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내가 당신을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잘해줄수록 고마운 줄 알아야 하는 건데 내가 그걸 못했어. 내가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래. 미안해 여보. 응?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한다고 내 귀에 들리겠어? 당신이 나한테 준 상처가 미안하다는 몇 마디로 해결될 정도라고 생각해? 그리고 정말 나한테 미안해서 사과하는 건 맞아? 가진 거 다 뺏겨서 앓는 소리 하는 거 아니고? 아니야, 정말이야. 정말 반성하고 있어. 나도 처음엔 화가 나서 엄마한테 당신 흉 봤는데 그랬다가 엄마한테 된통 혼났어. 내가 이혼하자고 한 것도 진심 아니었어. 당신 말대로 내가 당신을 떠봤나 봐. 평소에 당신이 항상 내 말이라면 그냥 들어주고 내 뜻대로 다 해주니까 내가 당신을 쉽게 생각하고 떠보려고 한 거야. 당신은 날 사랑하니까. 그런 당신이 설마 나랑 이혼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근데 당신이 정말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나도 당황스럽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못나게 군 거야. 근데 나 정말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 제발. 그래 김서방. 지원이 이 녀석도 많이 반성했네. 사돈께 그런 소리 했다는 걸 듣고 내가 어찌나 놀랐는지. 내가 지원이 제대로 혼냈어. 다 내 탓이네. 아빠 없이 자란 자식이라고 어디 가서 기죽을까 싶어서 혼 한 번 안 내고 키웠던 게 내가 애를 망친 거야. 그래도 나이 들고 결혼하면 철들고 알아서 잘 살 줄 알았더니 이놈이 김서방한테 그럴 줄은 몰랐네. 지원이 때문에 자네가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지 내가 너무 미안하네 김서방. 이건 전부 자식 잘못 기른 내 탓이니까 내 사죄부터 받게.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네. 잘못했네 김서방. 뒤늦게 반성한다는 아내의 사죄의 뒤로 장모님께서도 제게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전부 딸 자식 잘못 기른 당신 탓이라며 갑자기 장모님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는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내가 우리 어머니 무시했다고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될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을 이렇게 세우려 했지만 장모님은 옆에 있던 아내까지 무릎 꿇리며 제게 끝까지 용서를 구하셨어요. 아내의 눈물 콧물 바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저도 한참 어른인 장모님 무릎 앞에서는 왠지 마음이 숙연해지는 듯 했죠. 장모님 왜 이러세요 정말. 장모님이 이러신다고 저 마음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장모님이 대신 사죄하실 일도 아니잖아요.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정말. 내 탓이 맞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니 내 탓이지. 남의 자식이랑 결혼시키기 전에 제대로 똑부러지게 가르쳐서 보냈어야 하는데 딸 가진 부모 마음이 뭔지 그저 내 자식 가여워서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키웠다가 일이 이 지경이 된 거야. 애가 오죽 철이 없으면 지 속에도 없는 그런 소리를 했겠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건 알지만 철없는 실수라 생각하고 한 번만 넘어가 주면 안 되겠나? 여보,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나 이제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할게. 어머님 길도 매년 잘 챙길게. 당신이 제사하자 그러면 나 제사상도 차릴 수 있어. 정말이야. 나는 그냥 내 생일에 당신이 돌아가신 어머님만 챙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해서 그렇게 말한 건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미친 소리를 했는지 이제 알았어. 당신이 이런 나랑 이혼하고 싶은 것도 당연하지만 내가 충분히 반성하고 나아질 테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앞으로 당신 두 번 다시 실망시키지 않고 정말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할게. 아내와 장모님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아내를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 아내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여자랑 결혼한 것 자체를 후회하며 무조건 이혼하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반성을 한다는 아내를 보니 마음이 흔들린 것도 사실이었네요. 애초에 결혼이라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보니 이혼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렇게 저는 억지로 장모님과 아내를 돌려보내고 그 후로 오랫동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장모님이 제게 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 아내가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왔을 때만 하더라도 장모님은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셨답니다. 장모님이 계속 카페 영업을 하시는 걸 보고 장모님 성격에 알고 그러시진 못할 거라 생각은 했지만 역시나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깐 싸운 것처럼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카페를 내놓은 것도 아내의 핑계 때문에 모르고 계시다가 처갓집으로 이혼 소장이 날아간 뒤에야 상황을 알고 아내에게 물으셨답니다. 그제서야 상황을 얘기한 아내의 말에 장모님도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장모님께서도 설마 당신 딸이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그런 소리를 했으리라 생각하지 못하셨을 테니까요. 사실 저도 아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적에는 누구보다 살갑고 잘하던 며느리였는데 그때의 아내 모습을 떠올리면 아내가 잠깐 미쳤던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고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옛 기억에만 갇혀 아내를 판단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제 고민은 더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저는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보, 오랜만이야. 그러게, 한 달 만인가? 그동안 재촉 안 하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나도 장모님 생각해서라도 빨리 결론 내리고 싶었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이혼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이 결정이 아니니까 생각이 많아져서 좀 오래 걸렸어. 그럼 당연하지. 나도 이해해. 나야 뭐 내가 한 짓이 있으니 재촉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당신 결정 기다릴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난 이제 그냥 당신 뜻대로 하기로 마음 먹었어. 당신이 이혼하겠다고 하면 해주는 게 그게 당신 위하는 길이라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로 했거든. 그래? 내가 이혼하자 그러면 또 난리치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담담하네 당신? 아니, 그렇다고 내가 이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은 아니고 내가 그런 짓까지 하고 당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 사실 내가 이혼하기 싫다고 해봐야 염치 없는 거지 뭐. 그래서 그냥 당신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기로 했어. 그래, 그럼 얘기는 쉽겠네. 나 이혼 안 하기로 했어.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보려고. 당신이 후회한다는 말이 진심인진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걸 증명할 기회는 줘야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결국 아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제 말에 뛸 듯이 기뻐하며 이내 펑펑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한 달간 제 연락을 기다리며 자기도 마음고생을 했었겠죠. 이혼 결정을 오로지 저한테 맡겨놓고 통보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 그 입장도 편하진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보다도 고생이 많았던 건지 아내가 정말 다행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앞으로는 정말로 잘하겠다며 제 앞에서 또 다짐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말만 믿지 않기로 하고 아내 앞으로 각서를 내밀었지만요. 대신 조건이 있어. 우리가 한번 이혼의 위기를 넘긴 만큼 앞으로 결혼 생활을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약속을 했으면 해. 이게 뭐야? 계약서 같은 거야? 당신이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야. 첫 번째, 집안의 경제권은 내가 가져간다. 전처럼 생활비 카드는 주겠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을 거야. 물론 당신이 버는 돈은 당신 알아서 쓰면 되지만 생활비는 전처럼 무제한이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매년 어머니 기일은 꼭 챙긴다. 당신 말대로 당신 생일이랑 어머니 기일이 겹치니까 전날 가던가 당신 생일을 미루던가 어쨌든 꼭 기일은 챙겨야 해. 당연하지. 그건 내가 먼저 말하려고 그랬어. 어머니 기일을 안 챙길 생각을 한 내가 미쳤던 거지. 나 앞으로 생일 안 해도 괜찮아. 생일이야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지. 앞으로 어머니 기일 빠뜨리는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그렇게 말해주면 다행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는 홧김에 이혼 얘기 꺼내지 않는다. 만약 다음에 한 번만 더 당신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면 그땐 두 번 생각하는 것 없이 바로 이혼 서류 제출할 거야. 이미 적어둔 서류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보관해 둘 거고. 당신이 약속을 어겼을 때 바로 사용하게 될 거고. 내 말 무슨 말인지 당신도 잘 알겠지? 나도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나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뉘우치고 깨달았어.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과분한 사람인지,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지. 내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고마운 줄을 몰랐어. 근데 이젠 당신한테 늘 고마워하면서 살게. 여보, 나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 나 이 기회 두 번 다시 잃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글쎄요. 어쩌면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사이다 스토리가 아니라 실망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라고 고민을 안 해본 것도 아니죠. 누구보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저보다 더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겠나요? 그런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한 결과 한 번은 아내에게 기회를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인생에서 후회할 만한 실수를 했던 적이 없지 않더라고요. 인간은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데 실수 한 번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저는 실수였다는 아내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이혼이야 하려면 언제든 또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단번에 칼같이 이혼을 해버리는 것보다는 아내에게도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줘야 한다 생각했거든요. 어쩌면 이 결론이 저희 어머니가 바라실 만한 결론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혼 결심을 접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두 번의 기일을 지냈고 그 두 번 다 모두 아내가 먼저 얘기를 꺼내 어머니의 기일을 무사히 보냈죠. 아직까지도 제게 미안한지 매년 어머니 기일마다 제 눈치를 보는 아내지만 그래도 저희는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더 이상 걱정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이혼율이 전에 없이 높다는 걸 보면 모든 부부들이 후회 없이 잘 지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이혼의 위기를 겪었고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이 부부관계라는 건 서로 얼마나 잘 맞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중요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약하고 모자란 인간들끼리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보듬어줘야 두 사람이 옳은 방향으로 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럼 부디 제 이야기가 다른 부부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